안녕하십니까. 조세 전문 변호사 고성치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부가제척기간과 징수권 소멸 시효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거를 혼동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이 부가제척기간은 그야말로 과세, 세금을 매기는 그 기간을 말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지금 이렇게 보면은 2021년이잖아요. 그런데 A가 지금 2011년이다. 10년 전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세무조사가 항시 보면은 2, 3년 뒤에 꼭 나오니까 보면은 대체로 보면은 2018 2년 이전 것이 이때 이제 세무조사가 나온다 이거예요. 세무조사가 나와가지고 이거를 이제 조사를 해가지고 과세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11년부터 2018년까지 이거를 다 떠들어 볼 수 있느냐, 떠들어 가지고 과세를 할 수 있느냐. 각 연도별로 이렇게 다 나눠지거든요. 연도별로 납세 의무가 성립이 된다 이거죠. 소득세 같은 경우, 소득세나 법인세 같은 경우는 기간과세니까 부가세는 1기, 2기 해가지고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해가지고 납세 의무가 성립된다 이겁니다. 그렇게 하더라도 그럼 몇 년치 거를 과세할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통상이 5년이다 이거예요. 5년 거를 과세를 할 수 있다. 세무조사가 이때 나오더라도 이 역으로 추선을 해가지고 5년 전이면은 이렇게 이쪽으로 해가지고 5년 전 것만 해가지고 그 과세 연도 것만 할 수 있다 이거예요. 여기서 막 2011년까지 가가지고 과세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거죠. 여기서 아무리 뭐 조세 탈루 포탈 사실이 발견돼도 안 된다라는 겁니다, 원칙은. 그런데 국세청이 이렇게 되면 5년치밖에 적출을 못하니까 재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러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 사기 부정한 행위를 하면은 이거는 그냥 10년으로 올려버려요. 10년. 10년 거를 다 과세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2021년 세무조사 나와가지고 2011년 것부터 그냥 다 과세가 되면은 결국은 사업을 하는 사람이라면 거의 망한다고 봐야 되겠죠. 가산세까지 합하면. 그러면 여기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가, 그 밖에 부정한 행위가 뭐냐.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조세를 안 내려고 이상한 짓 한 거예요. 그냥 뭐 차명 계좌로 매출을 다 빼돌리고 아니면 이중장부를 쓴다든지 허위 계약서를 쓴다든지 뭐 이런 거죠. 뭐 분식을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이것도 솔직히 보면은 애매해요.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뭐 이상한 일 했네 이러면은 다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 하면은 빠져나오기가 힘들어요. 이것도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 도대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가 아닌 게 뭐가 있느냐 이거죠. 조세 탈루를 하면은. 그러면 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 되면은 이거는 이제 조세 포탈 부분이 형사 고발까지 돼요. 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런데 실무에서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가 도대체 뭐냐? 거기서 예외 사유가 뭐냐? 그거 찾아내기가 쉽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상정은 원래가 원칙이 10년이에요. 10년인데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 하면 15년이 돼버려요. 그리고 일반은 무신고하면 7년이에요. 상정은 무신고하면 15년이 돼요. 그냥 무조건. 그러니까 증여세 내가 신고 안 했다. 증여 받아놓고 그거는 다 15년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래서 증여세가 무서운 거죠. 15년치 거를 다 걸어보십시오. 그런데 실제로 사건도 있어요. 15년이 딱 1주만 지나면 이제 되는데 그 전에 딱 과세를 해버렸기 때문에 그 제척기간을 딱 일주일만 지나면 딱 제척기간이 지나가지고 그게 이제 액수가 상당히 큰 거였는데 그게 이제 그런 식으로 다 관리를 합니다. 예. 그러면 징수권의 소멸시효는 뭐냐? 고지를 했어요. 이제 부가 고지를 했습니다. 그러면 납부기한을 한 달을 주잖아. 납부기한을
납부기한을 주는데도 납부를 안 했어. 그러면 이때부터가 이제 체납자가 되는 거예요. 체납자. 체납자가 되니까 이거는 징수를 할 수 있어요. 징수. 체납 처분을 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게 뭐냐? 압류. 압류가 제일 중요한 거죠. 압류. 같은 거를 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뭐 어디 돈을 빼돌렸다 하면 다 사행위로 취소 소송을 한다 이거죠. 이 압류가 상당히 중요하다. 그리고 이제 공매 같은 거를 해버리고 공매로 해가지고 이렇게 환가를 한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그러면은 이렇게 징수로 나갈 수 있는데 국세청이 가만히 안 하고 이런 절차를 안 하고 계속 가다 보면은 5년이 딱 지나면은 소멸시효가 되는 거예요. 징수를 이제 더 이상 못 하는 거예요. 무슨 재산이 더 새롭게 발견돼도 할 수가 없다. 일단 원칙이 5년이면은 소멸된다. 이거 세금 안 내도 된다. 왜? 세금 안 내도 되는 게 아니라 세금을 내야 되는데 국세청이 내라고 이렇게 뭐를 징수를 못 한다 이거죠. 체납 처분을 못 한다. 그런데 이제 이게 이제 또 강화가 돼 가지고 5억 이상이면은 10년으로 이제 바꿔놨어요. 그러니까 10년까지는 있어야 징수권이 소멸시효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가만히만 세금 안 내고 고액의 세금이어도 100억이어도 나는 뭐 그러면 세금 안 내고 버틸란다. 뭐 이렇게 하면은 5년, 10년만 지나면 다 이렇게 소멸시효에 걸리느냐, 세금 안 내도 되느냐. 그거는 아니죠. 국세청이 그렇게 놔두지를 않죠. 그러니까 이런 압류 같은 거를 해버리죠. 압류. 강시 압류권을 찾으려고 하죠. 압류를 하면 중단이 돼요. 시효가 중단이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시효가 이렇게 지금 계속 가가지고 여기까지 딱 가면은 이제 10년이 돼가지고 소멸이 된다 이거예요. 소멸이 되는데 압류를 하는 순간에 딱 중단돼가지고 더 이상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돼가지고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되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중단이 이제 사유가 이제 해제되는 날로부터 다시 또 10년을 가야 되는 거예요. 정지는 딱 정지됐다가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중단은 새로 시작을 해야 되는 걸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재산이 아무것도 없으면은 국세청 입장에서도 뭐 압류할 것도 없잖아요. 그러더라도 국세청은 조금이라도 뭐라도 찾아내요. 그러면 200만 원짜리 재산 평가하는 거 이런 거를 뭐를 이렇게 부동산인데 토지인데 재산 평가가 200만 원짜리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거라도 압류를 한다 이거죠. 압류를 하면은 시효가 중단이 되는 거예요. 중단이 돼 가지고 이게 지금 20년이 지났다 이거예요. 20년 동안 이거 하나 압류해 놓고 200만 원짜리 압류해 놓고 20년을 이렇게 계속 시효 소멸 못하게끔 만들어 놨다. 그러니까 납세자가 아유 제발 그러지 말고 나 출국 금지도 시키고 그것도 다 풀어주고 이렇게 하려면 압류를 좀 해제해 달라. 그러니까 이 압류는 적법이에요. 적법이니까 이게 이 법이다 취소해 달라 이렇게는 말 못한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보면은 이 200만 원짜리 같은 것이 무슨 압류의 실익이 뭐가 있냐. 압류 실익이 없다. 압류 실익이 없으니까 압류 해제를 해달라. 압류 해제 요건에가 기타 실익이 없는 경우는 압류를 해제할 수 있게끔 해놨지 않느냐. 그러니까 압류 해제해달라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고충을 해봐라. 그러니까 고충을 했어요. 고충을 해내니까 당연히 이제 거부를 한 거죠. 거부 통지를.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고충에 대해서 불복을 할 수 있느냐. 원래는 그거는 처분이 아니기 때문에 고충에 대해서는 결과 통지에 대해서는 불복을 할 수 없는데 조세심판원 같은 경우는 이런 경우는 해준다. 이거 압류 해제 신청을 해가지고 압류 해제가 거부됐다 이거죠. 그러면 그런 고충에 대해서는 90일 내에 이의신청을 했던 그 효력이 있는 걸로 봐가지고 불복 청구가 가능하다. 그래서 번안 판단을 해준다 이거예요. 번안 판단을 해가지고 진짜 이게 200만 원짜리 재산 압류하는 게 실익이 있냐 없냐, 압류 해제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해 봐라
라고 이렇게 얼마든지 심판 결정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압류가 실익이 없고 압류를 해제를 해야 되겠다. 압류 해제해 달라라는 거는 분들은 이런 식의 절차를 거치면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체납자가 돼가지고 이렇게 사업을 하다가 대기업이 갑질을 했어요. 갑질을 하니까 중소 전문 건설업이 제대로 돈을 못 받으니까 이제 파산을 했다 이거예요. 파산을 하고 나서 이제 나중에라도 어떻게 돈을 조금이라도 4분의 1 정도라도 받은 그 금액을 가지고 이제 빚 청산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 주고 또 이 사람한테 주고 이 사람한테 줬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국세청이 있는데 국세청은 항상 나한테 세금 먼저 주고 나머지 빚 청산해라 라고 하는데 그렇게 세금 먼저 내놓고 뭐 빚 청산하라는 말은 없죠.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빚 청산하고 나면 국세청은 체납처분 면탈죄다 고발을 해버리죠. 그런 식으로. 그리고 또 이런 거는 전부 다 사회행위다. 사회행위 요건 찾아가지고 사회행위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국세청이. 그러니까 그게 그런 점이 무서워가지고 세금 일부라도 내고 뭐 이렇게 하는데 이 빚이 이쪽은 이제 사채를 쓰면 이 사람들도 무서우니까 일단 이렇게 주고 또 이쪽에다가 주고 사람한테 주다 보면은 국세청은 뭐 하려고 이쪽에다 줬냐 이게 다 증여 아니냐 세금 안 내려고 이런 식으로 증여해 준 거 아니냐 라고 하면은 사회행위로 걸어요. 이게 사회행위 취소 소송이다 이거요. 이게 증여행위를 취소를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애기가 뭐 2억이 갔다. 그럼 이거 2억을 취소시키고 2억을 이쪽에다 반환시켜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쪽에가 갑이라는 사람에게 자기 재산이 있으면 이 재산에다가 압류를 해버린다 이거예요. 압류하고 소송을 해가지고 사회행위 취소 소송 이기면은 본압류로 이제 전이를 시켜버리니까 결국은 이쪽에서 또 환가를 해버리니까 안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사회행위 취소성에서. 그리고 또 이 사회행위가 딱 걸려 있으면요. 시효가 이렇게 진행되다가 여기서 사회행위 거는 시점에서 정지가 돼요. 정지. 아까도 말을 했습니까? 중단이 아니고 정지다. 이거 정지가 돼가지고 사회행위 취소 소송이 다 끝났어요. 그러면은 끝난 시점에서 다시 이제 진행을 한다 이거죠. 사회행위가. 그러니까 시효의 정지 사유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징수권이 소멸시효가 되는 거는 맞아요. 그러니까 그 중단이나 정지 사유가 없으면.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찾아와 가지고 내가 이렇게 뭐 징수권 소멸 체납 세금을 멘탈하게끔 안 내게끔 내가 해주겠다라는 식의 이제 말을 하는데 그리고 뭐 증거 자료를 보여주고 22억짜리인데 이거 뭐 한 몇 개월 만에 이게 봐라 없지 않느냐 체납 세금 없다고 이렇게 확인서 써주지 않느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 사유를 따져봐야 되죠. 그러니까 징수권 소멸 사유가 소멸 시효가 애당초 될 것이었는지 아니었는지 그거에 따라서 지금 누가 인위적으로 나가가지고 이거 뭐 안 되는 거를 되게끔 하는 거 그런 거는 없다. 국세행정에는요 안 되는 거를 되게끔 하는 것은 없다고 일단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아주 없다고는 할 수는 없죠. 그런데 그게 적당한 노력을 통해 가지고 용을 써 가지고는 되는 거는 아니고 영역이 틀려요. 차원이 틀리고. 그러니까 이런 영역에서는 제가 볼 때는 될 것이 되는 것이지 안 되는 것이 되게끔 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성공보수를 달라. 그러면 저는 아직도 그 부분은 내가 이해를 잘 못하겠더라고요. 그런데 그거를 또 전문으로 하는 사람들이 존재하는 하더라고요. 광고까지 하면서. 그런데 저는 그 부분을 이해를 잘 못하겠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다 나름대로 이쪽은 부가저축기관이니까 이제 세무조사고 이쪽은 이거 면책을 하겠다고 하면서 이제 또 전문가가 달라들고 다 그렇게 되는 거죠. 이 정도의 이제 상식을 가지고 또 이렇게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